자, 이번 시간에는 테마 6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 자, 시장 이렇게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가격이고요. 요거는 이제 수량인데, 이거는 시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신도시 예정지역이면 예정지역 전체의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전부 합친 거를요, 시장 전체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자들의 공급 곡선을요, 이 수평적으로 합친 거, 요거를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다 해줍니다. 이때 시장에서는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걸 이퀄러리 해갖고 균형점 해줄게요. 그래서 균형점 하의 가격을요, 균형 가격,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해주는데, 그때 이 균형점은 항상 불변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가 변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변할 수 있죠. 그러면 균형점도 계속 변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이때 수요라든가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왜 균형점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균형에서 벗어나죠. 그럼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균형에서 벗어나죠. 돌아오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요, 항상 이 점에 머물려고 합니다. 벗어나더라도 돌아오려고 하죠. 그래서 이 점을 균형점, 이퀄러티 갖고 균형점 해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균형이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P1수준으로. 그러면 이만한 가게에서 물건을 이렇게 사고자 하는 양을 연결한 게 수요 곡선이죠. 이만한 가게에서 물건 사려는 양은 10개인데 이 정도의 가격에서 물건을 팔려고 내는 거는 한 50개는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물건이 남아 도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떨어짐에 따라서 자,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수요의 법칙에 따라 이 살려는 사람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런 물건 안 만들려고 하니까 공급량은 점점 줄어들면서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이 점에서는요,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이 일치하죠.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거꾸로 P2로 이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그럼 이만한 가격에서 물건을 팔려는 양은 이만큼이죠. 네, 팔려는 양을 연결한 거 아닙니까?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이렇게 많죠. 이거는요, 사고자 하는 양을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자, 팔려고 하는 사람은 팔려고 내는 물건은 5개밖에 안 되는데 물건 사려는 양은 한 100개는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그 수요가 초과됐다 이겁니다.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감에 따라 자, 판매자 입장에서 이런 물건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싶을 겁니다. 공급량은 점점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만큼 살려다 자꾸 올라가. 못 사겠다고 줄어드는 거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경제학은 크게, 고전학파라는 게 있고, 이제 케인즈학파가 있는데, 크게는, 지금은 전부 다 고전학파 계열의 내용을 공부해 본 겁니다. 이 고전학파 계열은요, 균형에서 벗어나죠. 그러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자,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여기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균형에서 벗어난다. 그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이 점에 이르는 거죠. 이걸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벗어나 있는 거는 극히 일시적이다. 곧바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벗어나는 거는 극히 일시적이다.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균형점은요, 항상 불변이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급이 변할 수도 있죠. 수요가 변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균형점도 계속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균형점도 계속 벗어난다. 그러면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이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프로 한번 한 세 가지 정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네요. 가격, 이쪽은요, 수량.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의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P0, Q0 해주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 수요가 먼저 변하는 경우 알아볼게요. 수요가 변하는 경우. 예컨대 이 지역에 뭐 인구가 증가하거나 사람들 소득이 증가할 수 있죠. 그러면 수요가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바람에, 자, 증가하는 바람에, 자, 현재 가격에서 8년은 그대로인데 사부자량이 많아졌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감에 따라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 늘리려고 하고 수요의 법칙에 소비량 줄이다 보니까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이 점에서는 가격은 올랐네요. 수량은 증가했다. 이게 정답이고 거꾸로 소득이 감소하면요. 소득이 감소하거나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오히려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수요 감소하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점을 쭉 찍어 본다면 자, 가격은 하락했고 균형량도 감소한다. 요거 좀 잘 정리하시면 돼요. 이번에 공급이 변하는 경우 알아볼게요. 공급이. 만약에 자, 이 그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하거나 뭐 인건비 같은 게 하락하거나 매도자의 수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지역에 판매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공급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공급은 이렇게 증가하는 바람에 오른쪽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 이동되면서 자 이렇게 점 찍어 본다면 댕댕댕 점 찍으면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했네요. 반대로 공급이 감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거나 아니면은요 판매자의 수가 이제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공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감소하는 바람에 물건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댕댕댕 점을 찍으니까 가격은 올랐네요. 균형량은 감소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뭐 그림 그리는 건 금방 그립니다. 그리고 숙달되면 그냥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수요가 변화하는 요인들 있죠. 그 다음에 공급이 변화하는 요인들 요걸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다 변할 수도 있겠네요. 둘 다 변한다면 근데 이렇게 볼게요. 수요와 이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죠. 이 점에서 자 현재의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 그럴 경우는 수요의 증가는 오른쪽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여기로 이렇게 그다음에 공급의 감소는 왼쪽으로 어디로 갈 겁니다. 왼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어디로 갈 겁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 어디서 만날 거 아닙니까? 여기 어디서 만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자 무조건 가격은 올라가는데 균형량은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균형량 감소했고 균형량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자 균형량은 알 수 없다 해줘야 돼요. 균형량 가격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가격은 올라가는데 균형량 알 수 없죠. 이게 정답인데 만약에 둘 다 물어보려고 한다. 그러면 자 둘 다 물어본다면 결과적으로요. 변화폭이 큰 것만 무조건 그리면 됩니다. 변화폭이 예를 들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무조건 수요의 증가만 그리면 돼요. 예를 들어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니 감소 상관없습니다. 공급의 변화보다 크다는 얘기죠. 수요가 감소가 그럼 수요의 감소만 그리면 돼요.
테마 6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테마 6에 있는 문제. 자, 그래프를 한번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만 그려놓고서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요, 조금, 자,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이쪽에다는 가격, 이쪽은요, 수량, 이렇게. 이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자, 이 점에서 균형 가격.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 여기는요, 수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이게 현재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때 이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을 모두 골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항상 대체제하면 오비하고 화이트 생각하시면 돼요. 오비하고 화이트. 그래서, 오비 입장에서는요, 뭐가 대체제입니까? 화이트 이런 걸 대체제를 하는 거고, 화이트 입장에서는요, 오비가 대체제입니다. 오비하고 화이트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화이트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네요. 그러면 화이트 가격이 올랐다. 그럼 화이트 안 사려고 하고 오비를 더 사려고 하죠. 이렇게 대체제 간에는 소비량이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해당 주택 수요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가격은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 임금이 하락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따질 게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이 증가된 점입니다. 임금이 하락했으니까 공급이 그만큼 늘릴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가격이 하락하겠네요. 아까는 가격이 상승했는데 얘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네요. 하락. 그 다음에 건설기술의 진보가 있었다. 이것도 공급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댕댕댕 점 찍으면. 그 다음에 가구 소득이 증가했다. 그럼 이건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역 내 인구의 유입이 감소했으면요. 이번엔 거꾸로 공급이 감소할 수 있어요. 수요가 이제 감소하는 겁니다. 인구가 이제 그만큼 감소하니까 아파트 살 사람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 예상된다면 지금 당장 살려고 하니까 이게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가격이 상승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공급자의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가격이 올라갈 거 예상된다면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죠. 지금은 안 팔려고 하니까 오히려 공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안 팔려고 하니까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의 감소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 있죠. 가격은 상승했네요. 보안제 가격이 올랐다. 그럼 보안제 하면 항상 커피하고 프림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하고 항상 함께 소비하는 제와인 프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커피 입장에서 프림의 가격이 올랐다고 했죠. 그러면 프림 가격이 오르면 프림 안 사려고 하고 커피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하니까 수요가 이제 감소합니다. 감소하는 바람에 가격은 하락할 수 있겠네요. 하락. 그 다음에 대체 투자 시장이 호경기라면 자, 아무래도 뭐 주식 경기가 좋다 그러면 아파트 안 사려고 하죠.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부동산의 용도가 특수하다.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면 여러 용도로 쓸 사람이 살 수 있지만 용도가 제한된다면 그만큼 수요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유에서 이용으로의 의식이 전환됐다. 내 집이 뭐 필요하냐? 전월세 살면 어떠냐? 그 돈 있으면 자, 이 고급 차를 타고 다니겠다는 얘기죠. 젊은 사람들. 이때는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셋 다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니까 가격은 하락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 잘 정리하시면 돼요.